이제 고등과정에서의 이제 새로운 함수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리 함수 이러면은 우리 함수 이름은 이제 이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y는 유리식꼴로 x에 대한 유리식꼴로 정해지면 유리함수라고 보통 그러는데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요. x에 대한 1차식분의 x에 대한 1차식, 즉 1차식분의 1차식꼴로 정해지는 식을 수학화에서는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1차식분의 1차식꼴에 대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니 라는 거를 이제 이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수학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꼴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 모양이 요거예요. 기본형. 자, 그래서 y는 x분의 k꼴.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사실은 중1 과정에 보면 반비례 그래프 있죠? 거기서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입니다 라고 배웠던 게 중1 과정에서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K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K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 우리가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딱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 배웠는데, K가 절대값이 커지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진다, 축에서 멀어진다 등등의 말로 표현했었죠. 축에서 그래프가 멀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기본적인 요소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고등과정스럽게 배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따질 거냐면, 이걸 따지는 거죠. 정의역부터. 정의역.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y는 x분의 k꼴에서 일단 정의역이 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정의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x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수가 뭘까요? 저 식이 모양에서. 그렇죠. 그럼 0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분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자 정의역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x가 0이 아닌 실수. 그럼 치역? 그럼 치역은 뭐가 되냐? 그럼 x가 0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선생님이 말 안 썼는데 k도 0이 아닙니다. 자 유리함수에서는 우리가 k가 0이 되는 순간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y는 항상 0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k가 0이 아니면 y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형에서의 정의역과 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니까 x가 0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k도 분자도 0이 아니기 때문에 y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이제 치역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이 중요해요. 뭐냐면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에 해당하는 x도 0이 안 되고 식의 결과인 y도 0이 안 되니까 그래프 위에 한번 보세요. 그래프에 있는 점들 중에 그럼 뭐가 오는 거냐면 x좌표하고 y좌표가 0이 되는 게 있나요? 기본형에서? 자, 여기는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 중에 x좌표 또는 y좌표가 0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아무리 봐도 기본형에서는 x,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이 아무리 이제 커져봐야 우리가 이제 점점 몇 분의 뭐 1 이렇게 해보죠. y는 x분의 1 이렇게 해보면 x의 값이 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져가도 y는 절대 0이 되지 않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y 좌표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x분의 얼마가 점점 작아지기만 하지 자, 0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0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나중에 표현을 하거든요. x까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0에 가까워지기만 할 뿐 0이 되진 않는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쭉쭉 그려다보면 조금씩 이제 깔아앉아서 X축하고 가까워지기만 하지 X축하고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X축을 이 그래프에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요거. X가 0이 되진 않으니까 X는 0이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는 직선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또 그런 직선이 또 뭐가 있을 거냐 하면 요거. Y가 0. 자, X가 0이 되지 않고 Y도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꾸로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는 0이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한 X축이 되는 거고 X는 0이 Y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X 값이 0에 가까워지는 이제 양수가 되면 될수록 Y 값은 커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기만 하지 Y축과 만나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X는 0이 또 다른 정분선이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이제 좀 대표적인 그래프의 특징은 자, 이렇게 점근선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통 그래프의 이제 위치를 이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에서는 이렇게 K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는 이제 중일 과정에서 이미 했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그래프 모양을 보고 구분하신 다음에 아, 유리함수의 그래프에는 점근선이라는 요소가 있구나. 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할 겁니다. 평행이동. 자, 그러면 이제 내가 X축으로 Y축으로 적당히 평행이동 할 거예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 거냐면 뭐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겠죠?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을 할 거고 그럼 우리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Q를 이항을 할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Q가 달라붙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걸 평행이동해서 Y는 X-1분의 2 더하기 3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하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거 맞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XY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던 게 이쪽 세상에서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요.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 이 그래프가 그때도 X축으로 1만큼 당겨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당겨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졌을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그래프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당겨졌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당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Y축을 3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위로 3칸 올리면은 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적당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금 더 위로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해서 그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일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라고 이제 예상해서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 식만 보고 이제 그래프를 예상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을 봤을 때 내가 X-1이에요. 그러면 X가 뭐가 될 수 없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정의역을 L기입을 시키는 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역 자, X의 값으로 될 수 없는 수가 뭘까요? 그렇죠. 1이죠. X가 1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제 정의역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지. 자, 여기서 약식으로 씁시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럼 Y가 그럼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이거 없으면 Y가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자, 분자가 0이 아니니까 절대 Y가 될 수 없는 수는 0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3을 더했죠. 그렇죠. Y가 그래서 3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는 이 분수식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3을 더한 식의 값은 3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그대로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자, 1이 아니다 이놈들아, 3이 아니다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등호로 바꾸면은 자, 1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럼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아무리 그려봐야 x가 1이 되는 점이 없겠지.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직선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y좌표가 3인 부분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y는 3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x는 1이라는 직선과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x좌표가 1인 점이 없을 거예요. 라는 얘기는 x는 1과 만나지 않아요. y좌표가 3인 점이 없을 거예요. y는 3이라는 직선과 만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점근선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죠? 여기도 2였죠? 자, 그러면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이 그려졌던 게 원래 그래프죠?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이 바뀌겠어? 평행이동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1사분면 방향과 마치 여기는 이 점선으로 1, 2, 3, 4분면, 4분면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대칭형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점근선의 위치를 잡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반비례 평이동 어려워서 듣기 배우는 반비례 평행이동이요? 평이동 어려워서 듣기 배우는 거예요. 어려워서 지금 여기서 배우냐고요? 어려워서 배운다기보다는 이거를 배우면서 이런 요소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고등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중일 과정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야 될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배울 때, 맨 처음에 기본형 그래프 배울 때 어땠냐면, 자, 원점의 대칭이 그래프입니다. 대칭이 쌍곡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칭성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대칭은 원점 대칭이죠. 둘 다 원점 대칭이에요. 근데 이 원점이 뭐냐면, 한번 여기랑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원점의 대칭이죠. 얘네들은. 그럼 여기는 원점의 대칭일까요? 두 그래프가? 그렇죠. 1,3에서 대칭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점대칭 도형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점대칭 도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점대칭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점이에요. 기본형에서 원점인데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에서 넘어가면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에서는 원점이지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원점이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거는 있잖아요. 점근선의 교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대칭적인 측면도 있어요, 얘네들은. 선대칭적인 측면도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거. 자, y는 만약에 선생님 여기는 얘네들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xy 곱이 2잖아요. 그렇죠. 그럼 x 대신에 y 대신에 x 이런 거 대입하면 식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x에 y에 x 대입해도 식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또 이렇게 고쳐질 거니까 원래 식은 달라지지 않죠. 그쵸? 그럼 y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 대입했던 게 우리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선대칭적인 측면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짜리야. 자, 얘네들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대칭축이 되고요. 이 그래프에.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자, 이 대칭축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칭축들은 다 기울기가 네, 칠판 아래라 쓰는 거 이래서 안 좋았는데 글씨 쓰기 힘들어요. 이제 기울기가
그러니까 자세도 되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울기가 풀마 1짜리인 이제 직선이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하나 더 이제 조건을 달아야겠죠? 반드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네. 봤는데 되게 이렇게 적은 적이 한두 번 아니었겠죠. 내가 수업하면서 이게 영상 봤는데 아무튼 조금 그래서 빨리 넘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요. 자, 뭐 앞으로 칠판에 편서 여기다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네, 버리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칭성의 이제 특징이 저렇게까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위아래 그래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정력 치역 어떻게 되냐? 정력 치역이 저렇게 특정한 수가 제외되는 모든 실수니까 뭐가 나온 거냐? 정근선이 나온다. 그 정근선 때문에 그래프의 위치가 잡히는데 정근선의 위치가 잡히게 되면 우리가 정근선의 위치에 따라서 대칭의 기준이 자 위대함수 그래프는 점대칭, 자기 자신 점대칭인 것도 있고 자기 자신 선대칭 특징도 있는데 자 점대칭 도형이면서 선대칭 도형이라고 흔히 그래요. 자 그래서 점대칭의 기준은 정근선의 교점, 선대칭은 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걔네들의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이동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적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p가 아닌 거고요. 자, 그리고 y가 q가 아닌 거니까 정근선은 거꾸로 x는 p, y는 q 이렇게 되는 거겠고 우리가 여기서는 대칭성의 이제 대칭 기준이 p, q가 됩니다. 자, 정근선의 교점이죠. 이게 왜 p니? q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선대칭의 이제 기준은 기울기가 1이 있거나 마이너스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이 p, q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예요. x 빼기 p 더하기 q 이렇게 되거나 여기에 마이너스 붙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풀만.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대칭 축에 대한 것들도 다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칭 축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모델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166쪽까지의 내용들은 후다닥 다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식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을 만약에 내가 통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x-1에 2 여기다가 3 곱하기 x-1을 분자에 더하게 될 거니까 뭐 이런 모양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되더라도, 자,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이 되더라도 내가 이런 모양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우리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면 다 모양을 내가 자, 이렇게 놓고 그냥 이런 모양으로 고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고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y는 x-2분의 지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할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저런 모양이 1차식분의 1차식분이 있으니까 야, 너네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보세요. 라고 시키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은 다음 식이 세상에서 가분수라고 그랬죠? 1차분의 1차, 즉 분자하고 분모 차수가 같거나 분자 차수가 더 커버리면 가분수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분명히 가분수지만 여기는요 가분수꼴인가요? 아니죠. 실제로 얘기하면 진분수꼴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있으니까 대분수꼴이에요. 대분수꼴. 우리가 왜 분수끼리 더하거나 뺄 때 우리 이제 다항식의 세상에서는 즉 우리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세상에서는 다 계산할 때 만약에 가분수면 대분수꼴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그랬고 대분수꼴로 고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분수꼴로 고칠 때는 자, 분자 나누기 분모에서 나머지를 자, 이 자리에 그리고 몫에 해당하는 여기 뒤에 자연수 부분으로 빼는 거라고 저번에 얘기했거든요. 대분수를 고치게 되면 자, 그럼 저 몫을 바로 한번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x-2로 요거를 나누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다가 3을 곱해야지 다시 몫이랑 나누는 식 곱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몫은 반드시 3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 뒤에 들어오는 나머지는 x 대신에 뭘만 대입을 해도 양쪽에 x 대신에 뭘만 대입해도 나머지가 나올 거야. 그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x에 2를 대입할게요. 여기 지금 나머지라고 쓴 거지 4라고 쓴 게 아닙니다. 자, 2를 쓰게 되면 나머지였어요. 예, 이게 나머지가 온다고 이거 쓴 거였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4처럼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x에 2를 대입해 볼게요. 2. 그럼 2를 대입하면은 2, 3, 600이 1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분자에다 넣어서 그 분자에서 나오는 수를 그대로 적으시면은 나머지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조금 더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xy축부터 보통 성향 안 그려요. 자, 여기서 정근선만 잡으실게요. 정근선이요. 정근선을 잡으시게 되면 x가 2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 y가 3이 될 수 없겠죠? 맞죠? 자, x로 될 수 없는 수와 그것 때문에 y가 될 수 없는 수를 이렇게 적으시면 그게 이제 정근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다라고 하면 x는 2라는 직선과 y는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그려지면서 만날 거예요. 자, 정근선의 교점이 있겠고, 자, 여기 나머지를 봅시다. 나머지가 양수, 음수. 양수요. 양수죠. 간혹 가다가 식을 이렇게 적어주는 문제도 있어요. 자, 이렇게 x-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나머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호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양수니까 1사분면 방향과 3사분면 방향에 그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형으로 치면은 x분의 5의 그래프인데 x분의 5랑 비교하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이 그려지게 되겠고 그래프 모양은 요 딱으로 잡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xy축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y축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x는 2가 이쯤에 있으니까 y축은 이것보다 왼쪽에 2칸 왼쪽에 있었겠죠? 그리고 x축은 이것보다 아래로 3칸 있었을 거예요. 한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완성.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그려지는 거죠. 정근선 먼저 그리고 정근선의 가로 세로 위치에 맞게 xy축이 정근선보다 왼쪽에 있었겠지라고 거꾸로 예상하면서 저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책에 있는 것처럼 좀 예쁘게 잡혀요. 네. 그래서 정근선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 xy축을 우리가 그래프에 물론 이제 그래프 위치를 먼저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리고 정근선 그래프 xy축 순서로 이제 그리시면은 딱 정확하게 그래프가 모양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건 정근선의 위치하고 여기 나머지의 부호만 알면 금방금방 대충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고치는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고치고 있는 식은 다 여기 나누는 식에 해당하는 거, 분모에 해당하는 1차식이 개수가 1로 시작할 때, 1x로 시작할 때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뭐 할 거냐면, 뭐가 나머지를 또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해야지. 원래대로 하면. 자,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몫은 뭐가 될까요? 자, 뭐 해야지 요거를 그대로 적을 수 있죠? 4분의 마이너스 3을 곱해야겠죠? 골고루 곱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나오고 여기다 곱해주면 플러스 4분의 9 나오면서 나누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몫을 적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는 또 여기서도 나오겠죠. 5 빼기 4분의 9 하시면 얼마 4분의 20에서 9 빼니까 4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4분의 11은 당연히 여기다가 4분의 3을 대입해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하고
5를 더해도 4분의 2씩 4분의 4분의 9니까 4분의 10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고쳐가지고 푸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조금 잘 놔두지 않고, 모양이 번분수꼴이니까 분자분의 4를 곱해서, 자, 이렇게 11 해놓고 16, x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나와요.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 분자분의 4를 곱하니까, 그러니까 4 해놓고, 4x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적는다거나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뒤에 마이너스 4분의 3 쓰겠죠? 보통 이렇게 고치는데, 뭐 이렇게까지 막 분모가 막 복잡스럽게 1차항의 개수가, 분모의 1차항 개수가 1이 아닌 수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그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 뭐냐? 자, 여기랑 여기를 제대로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는 4분의 3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4분의 3은, 자, 여기서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4분의 11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는 x에다가, 자, 요거일 때 시계값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금방금방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Q하고 P를 이전 모양에서 구할 때 반드시 이 Q는 뭐냐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A분의 C. 이렇게 잡으시면 A분의 C가 됩니다. 자,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정근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P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조금 예를 들면 여기는 얘네들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4x 빼기 3이 0이 될 때가 또 다른 정근선이 되겠죠? 정근선의 위치를 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정근선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4분의 3이라는 놈이 이제 P의 값이 되는 건데 이 P의 값은 여기 있는 이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보고 구하게 되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K 값은 여기 구하는 거 여기다 써놨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저기 있는 요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고쳐가지고 바로바로 정근선 잡고 그래프 그리고 XY축까지 딱 그 정근선의 위치에 맞게 잡아서 그리게 되면은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 가지고 조금 더 약간 지겨워도 168쪽에 하나만 더 예시를 들고 이제 역함수랑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정의역을 알려줄 테니 치역을 구해봐, 치역을 알려줄 테니 정의역을 구해봐 라고 시키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해당 정의역일 때 치역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분의 해놓고 일단은 분자는 x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 여기 분자의 요건 나머지니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4라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개수비요. 개수비 여기 1분의 마이너스 2에서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여기 q 자리에 오는 거 여기 k 자리에 오는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뭐 여기는 원래 1로 시작하는 1차 식골이니까 분모가 이런 모양으로 굳이 고치려고 애를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이 정근선, y는 요게 될 수 없겠죠.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요. 자, 이게 가로 정근선. 자, 그러면 그래프, 자, 여기 음수 나왔죠? 그러면 2사분면 방향과 4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이제 적당히 그리시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릴 거면, 이제 X축, Y축을 그리면 되는데, XY축은 X-1보다 Y축이 오른쪽에 있겠지?
그쵸? x는 0일 때가 더 오를 쪽일 거고요. y가 마이너스이니까 x축은 이것보다 두 칸 정도 위에 있을 거니까 적당히 모양 이렇게 잡아서 그리시면 그래프 완성. 자, 그러면은 이제 순식간에 완성됐고요. 자, 정의역이 자, 이렇게 되면 시역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역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래프 모양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딱 x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쯤에 있으니까 이쯤에 있나? 라고 이제 조참 예상하시고 자, 그러면은 x가 1일 때는 한 이쯤에 있겠지? 라고 하면서 예상하면서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클 때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 사이죠? 자, 그럼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남으니까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그래프의 y좌표의 범위로 구하면 그게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마이너스 2분의 3을 얘네들 자리에다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계산 결과 뭐가 나오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고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3 더하기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고 마이너스 1을 분자분모에 곱했을 때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y좌표는 뭐 그림상 그런 거 같지만 그런 거 같지 않지만 2고요. 자, 그럼 x가 이제 자, 여기 1에서 끝나죠. 그래프가 1에서 끝나죠. 여기 있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보시고 x가 1일 때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치역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보다는 큰 수들이 쭈르륵 나올 거예요. 치역은 2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2 이상이지 하지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도 그래프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래프에 남아있는 점들의 y좌표의 범위를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것과 요것이 모여서 이제 치역이 됩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야겠죠. 제대로 쓰려면.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거꾸로 이 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요. 이제 거꾸로 가시면 돼요. y가 마이너스 3분의 8 이하예요.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 이상이기도 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y가 마이너스 1 한 이쯤 있겠죠. y가 마이너스 1인 점. 자, 그리고 y가 마이너스 3분의 8인 점. 그러면 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니까 한 이쯤에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제 좀 지워졌는데 잘못해서 자, 여기가 이제 y가 마이너스 3분의 8인 점이니까 이렇게 두 점을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잘못했다. 방향이 반대네요. 자, y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가까워 있으니까 여기보다 이렇게 아랫부분 마이너스 1보다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만 이제 그래프를 남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x의 범위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여기 y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8인 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8 집어넣어서 그때 x좌표를 두 점에 대한 x좌표를 식에서 얻어가지고 그 x값보다 크고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또 잡으시면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정의역을 구하게 될 거예요. 뭐 문제 풀이는 뭐 그 정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런 범위를 이용해서 그럼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문제에서 뭐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 그래프 그대로 조금 이용하게 좀 지워볼게요. 그럼 아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리 정근선에 이제 위치가 잡혔었는데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의 정의역을 내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x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문제에서 시키고 자,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고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남겨서 그린 다음에 제일 낮은 데와
제일 높은 데를 찾아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때그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학 괜찮아? 응. 그쵸? 나도 깜짝 놀랐어요. 조금 반 졸린 상태가 됐어가지고. 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그래프의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대로 그래프를 남겨서 제일 높은 데와 제일 낮은 데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딱 두 가지 나왔습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모양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 역함수 식 구하는 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x에 대한 식으로 고치고, 자, 이거는 y를 구하는 식인데 이거를 x를 구하는 식으로 고치고 x에 y, x를 대입해서 우리 역함수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자분모에 요거를 분자분모에 여기는 분모를 곱해서 식을 먼저 이렇게 맞춰 놓을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거를 x를 구하는 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a, y, x, cx 이렇게 1차항이니까 cx로 이항해서 자, 이렇게 a, y 마이너스 빼기 cx로 바꾸고 by는 이렇게 이항할 거예요.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자, 그러면 이거를 자, x의 계산이 a, y 마이너스 c로 이제 이게 나눠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y에 x에 y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식이 구해지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일반형을 저렇게 1차 식분의 1차 식구를 대해서 이제 역함수를 고치게 되면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 원래 모양과 비교해 볼게요. 자, 달라진 데는 딱 여기, 여기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달라진 데가 여기죠. 이 B가 어디로 갔냐면 1로 갔어요. 나머지 AX 플러스 B의 위치가 부호는 다르지 않죠. 자, 달라진 데가 달라지지 않은 데를 눈여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시키면 자, 이렇게 맨날 일일이 해도 늘 결과가 똑같으니까 마치 근해 공식 외우듯이 역함수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역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ax 플러스 d는 똑같은데, 자, c의 자리가 1로 오면서 마이너스 c, b의 자리가 2로 가면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b와 c 자리죠. 자, 얘네들이 서로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꾸고, 자, 자리 바뀌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역함수식을 이렇게 일일이 열심히 고쳐가면서 구하지 않더라도 한 방에 빵 하고 우리 역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식을 구하는 건 이제 이와 같으니 자, 이런 역함수를 이용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라, 역함수의 식을 구해라 라는 것들에서 시간이 끌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x-2, 2x-3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요놈 자리를 바꿔도 역함수가 어떠냐면 자, 이런 애들은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역함수식이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의 자리를 바꾸고 플러스 2가 오는 것 같지만 자, 여기 1로 가고 요놈이 1로 가는 건데 자,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다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가 1로 올라가면서 부호가 또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식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게 고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역함수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봐보세요. 원래 우리 기본형은 이거라고 그랬죠? 기본형. 자, 원점의 대칭인 또는 y는 이렇게 1x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가 원래 기본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함수도 똑같거든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 그래프를요,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자, 정근선이 마치 이렇게 y는 x2에 정근선이 교점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도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자기 자신일 때가 유리함수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함수식을 이제 구하게 되면 자, 이런 모양으로 고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역함수일 때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 풀면서 이제 겪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관계 오늘 마지막 직선과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위치관계에서 주로 다룬 주제는 이거였어요.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이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을 거냐,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주로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따지면 170쪽인데, 110쪽은 우리가 여기 있는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집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래프의 교점으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집합 A에 있는 거는 집합 A에서 나오는 순서쌍은 이 관계식을 따르는 거고, 집합 B에 나오는 순서쌍은 요거를 따르는 건데, 자, 기호의 표현이 이거죠.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이거는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입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없습니다. 공통인 원소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뭐가 오는 걸까요? 교점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교점이 없다. 이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나머지 몫이 2가 되겠죠. 1분의 2니까, 자, 개수비로 잡는 거예요. 저렇게 A분의 C. 자, 그 다음에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바로 고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쳐놓고 이제 그래프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이 그래프로도 문제 상황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안 만나는 그래프는 보통 이래요. 예를 들면 자, 여기를 안 만나야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근線교점을 지나면서 쭉 오른쪽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랑 만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인 거고요. 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풀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일 거라고 예상하셔야 나는 심화 문제를 좀 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얘네들을 연립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지 않기가 애매범위 구할 때는요, 보통 연립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푸는 게 가능해요. 자, 얘네들 연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x를 양변에 곱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합니다. 전개해서 2항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mx제곱은 더하기 1은 0꼴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없다. 연립한 방정식에 근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자, 판별식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차의 개수가 0이니까 0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앞뒤로 곱한 거 4m을 빼서 요놈이 반드시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고 m의 범위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 안 바꿨다요?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이게 2차 방정식이긴 한데 m이 0이 아니어야지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또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럼 m이 만약에 0이면 이거 방정식 참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0이 아니면 x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m이 0이면.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조금 실수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판별식 썼을 때. 이게 이것까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기까지.